저희는 재충전하고 돌아온 나날이 지나는 방송 휘파라치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어벤져스에서 섹시한 외모와 화려한 마법으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스칼렛 위치와 엑스맨과 어벤져스에서 놀라운 개인기로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던 퀵실버의 모습을 완벽하게 망가뜨려 볼 생각입니다. 정말 많이 망가지죠. 사실 원작에서 그들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민폐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민폐와 잔혹함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우스 오브 M을 다뤄볼 생각으로 그들을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를 까기 전에 그들의 하락상부터 먼저 살펴봐야죠. 영화에서는 멋지게 나왔거든요. 그죠? 멋진 건 멋지니까 저희는 인정할 건 인정하거든요. You guys won. I didn't do anything. I've been here all day. Sam? 하우스 오브 M을 살펴보기 전에 스칼렛 위치의 가족인 퀵실버와 매그니토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매그니토의 탄생 배경부터 살펴보자면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매그니토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나치들이 웃으면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모든 인간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가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몰아넣고 학살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을 쓰레기처럼 대하자 분노한 매그니토는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수용소를 탈출하는데요. 이때 그는 마그다라는 집시 여인과 함께 탈출하여 아냐라는 예쁜 딸을 낳고 분노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얼마 후 매그니토의 정체를 알게 된 경찰들이 집에 불을 지르면서 딸 아냐가 죽음을 당하자 분노한 매그니토는 마그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찰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그리고 매그니토가 딸의 복수와 세상의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면서 진정한 매그니토가 탄생하게 되죠. 한편 매그니토의 잔인한 모습을 보고 공포를 느낀 마그다는 매그니토를 피해 발칸 산막에 있는 강 요새로 도망가는데요. 이때 그녀는 매그니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쌍둥이를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버림을 받은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는 전쟁으로 아이를 잃고 슬퍼하던 장고 맥시모프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고 맥시모프가 굶주리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훔치다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로 인해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는 또다시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칼렛 위치가 실수로 집을 불태우면서 마녀로 몰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곳을 지나던 매그니토가 쌍둥이를 구하면서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는 매그니토가 만든 브라더후드 조직에 들어가게 되죠. 참고로 그 당시에 매그니토는 도련변이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련변이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매그니토가 그들을 구한 건 의도된 행동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쌍둥이들은 매그니토를 매우 존경하면서 따랐는데 그들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매그니토는 쌍둥이들을 매우 냉정하고 잔인하게 대했다고 하죠. 즉 도구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불쌍해. 그 덕분에 쌍둥이들은 임무가 거듭되면 될수록 이 조직에 해를 느끼게 되고 급기야 이 모든 것을 주관한 매그니토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이탈한 쌍둥이들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어벤져스에 가입하면서 이때부터 그들은 매그니토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즉 쌍둥이들에게 매그니토란 악의 근원이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악당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벤져스에서 활약하게 된 스칼렛 위치는 멤버였던 비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퀵실버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유일한 혈육인 스칼렛 위치가 인간도 아닌 안드로이드, 즉 기계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솔직히 기계와 인간의 사랑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문 드래곤이 퀵실버의 정신을 조작하면서 드디어 스칼렛 위치는 비전과 결혼에 꼴이나게 됩니다. 참고로 문 드래곤은 양성애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스칼렛 위치의 심정을 깊게 이해하고 응원해줬죠.
있었죠. 얼마 후 퀵실버는 전투의 부상으로 인유먼지의 나라인 아틀란에서 몇 달간 요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를 지극정성으로 살펴준 크리스탈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퀵실버는 크리스탈과 수많은 히어로들의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퀵실버와 크리스탈 사이에서 딸 루나까지 태어나면서 쌍둥이들은 드디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얼마 후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가 자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매그니토가 나타나면서 퀵실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왜 아니겠어요? 어벤져스의 악당이자 과거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존재가 아버지였다니. 이건 스타워즈의 내가 네 애비다도 아니고. I am your father.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이 내신 그리웠던 쌍둥이들은 결국 매그니토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름을 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FX라는 그룹의 멤버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어떤 크리스탈 누나. 여기까지가 매그니토 가족의 탄생 배경과 하우스 오브 M을 위한 배경으로, 진정한 하우스 오브 M은 어벤져스의 해체와 스칼렛의 광기를 다룰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가 일어난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왜 안 하나 했어. 할 건 해야지. 어벤져스 맨션에서 호크아이와 와스프, 2대 앤트맨인 스칸넨과 슈럴크 등이 한가롭게 잡담을 나누고 있던 중 죽었다고 알려진 잭 오브 하츠가 나타나고 스칸넨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다가 잭 오브 하츠의 자폭으로 황당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잭 오브 하츠는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힘이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매일 15시간씩 격리시설에 갇혀 지내야 했던 인물이었죠. 거의 센티랑 비슷한 거죠. 충전을 해야 돼? 충전이 아니라 너무 걔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얘가 나오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감시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아예 격리시켜놓는다 이거 아니에요. 불쌍해. 매일 15시간씩 물론 돌아와서, 그래서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때마침 스칼랭의 딸이 악당에게 납치되어 위험에 처하자 그는 악당과 함께 자살을 하면서 스칼랭의 은인이 됩니다. 이왕 죽을 거 좋은 일 하고 죽었잖아요. 얻어 걸린 거지. 따라서 스칼랭이 그를 반갑게 맞은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스칼랭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이었던 아이언맨이 유엔 회의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난동을 부리고, 이 당시에 아이언맨은 술도 안 마셨어요. 근데 술 마신 것처럼 난동을 부리게 되죠. 또한 히어로들이 어벤져스 맨션의 사고를 수습하던 중 비전이 나타나 울트론을 입에서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울트론과 싸우던 중 시헐크가 폭주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자 위기를 느낀 히어로들은 이 사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황당해도 그 자리에 크리 형상의 함대까지 쳐들어오면서 히어로들은 원치 않은 상황까지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호커이가 크리 함선과 자폭하여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 황당한 사건에 충격을 받은 히어로들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마법의 대가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타나면서 이 사건의 진정한 배우가 밝혀지게 됩니다. 자네들이 지금까지 겪은 일은 한상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즉, 이 모든 일은 스칼렛의 현실 조작 때문에 일어났지. 그녀가 가질 수 없는 쌍둥이들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냈어.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막아야만 한다네. 즉, 이 모든 사단은 스칼렛 위치가 쌍둥이들을 강제로 만들어내면서 생긴 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만 시간을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비전과 결혼한 스칼렛 위치는 일리언과 토마스라는 쌍둥이를 낳은 적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가 낳은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먼저 그녀의 남편이었던 비전은 로봇이었기 때문에 스칼렛 위치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그녀가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수시로 사라지는 괴상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쌍둥이의 정체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판데모니엄이라는 악당이 쌍둥이들을 납치하면서 쌍둥이들에 대한 진정한 정체가 밝혀지는데, 참고로 판데모니엄의 본명은 마틴 프레스턴으로, 그는 과거 유명한 배우였지만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당한 후 악마 메피스토와의 거래로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팔 다리에는 라카샤라는 악마가 들리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의 팔 다리는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해졌죠. 또한 입으로는 지옥불을 뿜을 수 있으며 손에서는 강력한 흑마법을 방출할 수 있는데, 악마 메피스토가 만약 당신의 가슴에 있는 구멍에 사라진 5조각의 영혼을 끼워 넣는다면 당신은 더욱 강력한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는 더욱 강력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라진 영혼 조각을 찾아 헤매게 되었고, 결국 3조각을 얻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칼렛 위치의 쌍둥이들이 마지막 2 영혼 조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이들을 납치하여 자신의 몸에 흡수하는데요. 저 팔 양쪽에 달린 게
쌍둥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런 식으로 흡수를 해요. 이때 메피스토가 나타나 판데모니엄이 힘들게 모은 5개의 영혼 조각을 모두 흡수해버립니다. 즉 메피스토는 그동안 그를 속여서 5개의 영혼 조각을 모으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쌍둥이들이 정상적인 생명체가 아닌 스칼렛 위치가 현실 조작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덕분에 어벤져스는 더욱 강력해진 메피스토를 상대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과거 스칼렛 위치의 스승이었던 아가사 하크니스는 마법으로 스칼렛 위치의 기억을 지음으로써 쌍둥이들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메피스토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칼렛 위치는 와스프와 휴가를 보내던 중 와스프의 실수로 과거 자신이 쌍둥이를 낳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분노하게 되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자식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쏟지 못하는 히어로들은 자식을 가지면 안 돼. 그런데 넌 어떻게 애들을 둘씩이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와스프 젊은데 할머니 같은데요? 여자 목소리 힘들어. 이렇듯 와스프의 말실수는 스칼렛 위치에 분노를 사게 되고 그녀가 아이를 다시 가지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현실 조작을 하면서 호크아이와 앤티맨이 죽고 시얼크와 아이언맨이 난동을 부리고 울트론과 크리 함대가 쳐들어오는 등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따라서 이 사실에 분노한 히어로들은 이 사건의 주범인 스칼렛 위치를 찾아 나서는데요. 이미 강력한 한상에 빠져 있었던 스칼렛 위치가 히어로들에게 체면을 걸면서 히어로들은 또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상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지. 그러자 이 사태를 감망하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개입하면서 스칼렛 위치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녀의 아버지인 매그니토가 스칼렛 위치를 데리고 가면서 찝찝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어벤져스들은 결국 해체되어 버리죠. 스칼렛 위치를 자신이 다스리는 제노샤로 데리고 간 매그니토는 찰스에게 그녀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찰스는 아직도 아이들과 생활하는 한상에 젖어 있었던 스칼렛 위치를 그 한상에서 끄집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앤트맨과 호크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스칼렛 위치는 큰 죄책감에 빠져드는데 한편 스칼렛 위치의 처리 문제로 회의를 시작한 히어로들은 그녀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죽여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나뉘게 되죠. 하지만 동료를 죽인다는 건 매우 힘든 결정이었기 때문에 결국 스칼렛 위치를 안전한 곳에 구금하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히어로들은 스칼렛 위치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노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퀵실버는 스칼렛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또다시 현실 조작을 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스칼렛 위치는 퀵실버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버리죠. 물론 그 당시에 스칼렛 위치는 찰스와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히어로들의 꿈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이죠. 과거 그린 고블린에게 죽음을 당해서 피터 파커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었던 그웬 스테이시는 죽지 않고 피터와 결혼했으며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들도 낳게 됩니다. 또한 피터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벤 삼촌도 죽지 않았으며 피터의 영원한 동반자였던 메리 제이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죠. 그리고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프로 레슬러가 된 피터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대스타가 됩니다. 불운의 아이콘이었던 스파이더맨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상태로 보면 되게 행복한 거죠.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야. 하지만 이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터는 바뀌기 전의 세상과 지금의 기억이 겹쳐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도대체 살면서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해야 되는 거야? 제발 이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게다가 이후 이 현실이 계속 이어지는 이슈에서 스파이더맨은 더욱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먼저 피터는 자신의 프로레슬링 스승에게 그린 고블린 코스튬을 선물해 주는데요. 이 코스튬이 피터의 정신을 분열시키면서 그를 더욱 괴롭히게 됩니다. 뒤에서 악단 짓을 하고 앞에서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게 그의 원래 성격에는 안 맞았던 것이죠. 원래 얼마나 착한 놈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린 고블린의 코스튬을 입고 자신을 미워하는 제이 조나 제임슨에게 이 모든 것이 적혀있는 일기장을 건네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 제이 조나 제임슨이 누군지 아시죠? 편집장이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이걸 건넸으니 그래서 신난 조나 제임슨은 일기장을 바탕으로 스파이더맨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죠. 이 현실이 괴로웠던 스파이더맨은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군요. 참고로 마지막에 장면이 나오는데 스파이더맨은 죽지 않았고 가족들과 조용히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건 자살을 위장한 건가요? 네, 맞아요.
캡틴 아메리카와 버키 반즈는 제모 남작의 비행기에서 살아남아 전쟁 영웅이 되지만 이후 돌연변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마찰이 일어나면서 결국 은퇴를 하게 됩니다. 즉 캡틴이 빙하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벤져스가 되는 일은 없었으며 버키 또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가 하이드라의 꼭두가시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1955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여 또 하나의 업적을 쌓은 스티브 로저스는 패기 카터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요. 안타깝게도 실드 요원이었던 패기 카터와 이익간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의 결혼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매그니토가 돌연변이들을 통합하여 세상을 지배하자 분노한 스티브는 매그니토를 맹비난하는데요. 결국 이게 빌미가 되면서 그는 공군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참고로 이 당시에는 매그니토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최고의 권력자 왕한테 시비를 걸었으니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한편 버키 반즈는 매그니토를 암살하기 위해 제노샤에 잠입했다가 찰스를 죽이고 매그니토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며 스티브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80세의 노인으로 늙어버리게 됩니다. 이렇듯 초반에는 캡틴의 영원이 모두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참고로 히어로들이 이 거짓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람들을 모을 때 엠마 포스터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엠마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100살이야. 이런 상태로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까인 거지. 리드 리처드와 수잔 스톰 그리고 제이 조나 제임슨의 아들인 존 제임스는 우주선 사고로 사망하고 같이 타고 있었던 벤 그림은 초능력을 얻게 되면서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닥터 둠은 우주 방사능을 연구해서 자신과 아내인 발레리아 폰 둠과 아들 크리스토퍼 폰 둠에게 초능력을 부여하여 발레리아 폰 둠은 인비저블 우먼이 되고 크리스토퍼 폰 둠은 휴먼 토치가 됩니다. 그리고 닥터 둠은 우주선에서 살아남은 벤 그림과 이들을 합쳐 피어섬 4를 결성하게 되죠. 그리고 파괴와 정보를 일삼던 그들은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던 매그니토에게 패하면서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참고로 원작 판타스틱 4에서는 리드 리처드와 수잔 스톰의 동생인 자니 스톰, 벤 그림이 같이 타게 되면서 초능력을 얻게 됐잖아요. 같이 그 과학자로 있었던 닥터 둠은 강력한 악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다 닥터 둠 위주로 바뀌어버린 거죠. 꿈이었나 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꿈이니까 이루어졌겠지. 끝은 비록 안 좋았지만. 유명한 배우가 된 메리 제인과 결혼한 토니 스타크는 이 세계에서도 스타크 기업을 이끌며 엄청난 부를 쌓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역시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가잖아. 꿈에서도 똑같네. 그리고 투기장에서도 꽤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는 헨크 핀과 헨크 맥코이를 연구원으로 두고 있죠. 그 밖에도 사이클로스는 에마 프로스트와 결혼을 했으며 닥터 스트레인지는 정신과 의사로 센트리를 한자로 두고 있었죠. 이상하게 조합이 잘 맞아요. 오히려 센트리가 좀 아따하잖아요. 자폐증에다가. 그러니까요. 또한 스톰은 케냐의 공주로 디자이너인 와스프를 곁에 두고 있었으며, 캐럴 댄버스는 미국 최고의 슈퍼 히어로인 캡틴 마블이 되었고, 미국 최고의 쇼를 진행하고 있던 원더맨이 그녀의 애인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콜로소스는 러시아의 농사꾼이 되었으며, 얘도 타노스 되는 거야? 그런 삘인데 그런 능력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원래 그 마블에서 농사꾼은 다 강해. DCL 동사부터 강하잖아요. 어쨌든 루크 케이지와 호크아이, 아이언 피스트, 블랙캣, 클록 등은 반란군이 되어 정부와 매그니토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 반면 매그니토는 돌연변이를 이끌고 인류와의 싸움에 승리를 거두면서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며, 아들인 킥실버와 딸인 스칼렛 위치, 폴라리스, 그리고 스칼렛 위치가 창조한 토마스와 리언과 함께 제노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죠.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지. 그리고 실드는 돌연변이들을 잡기 위해 만든 센티넬을 반란군 제한용으로 개조하고 세바스찬 쇼우가 대장으로 있는 레드가드를 운영하고 있었죠. 참고로 세바스찬 쇼우는 엑스맨 영화에서 악당으로 나온 애예요. 헬파이어 클럽을 이끄는 대장이죠. 따라서 울버린과 미스틱, 나이트 크롤러, 로그, 토드, 스파이더 우먼 등으로 이루어진 레드가드 요원들은 돌연변이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을 척살하고 다녔으며, 울버린은 같은 팀에 있는 미스틱과 사귀면서 돌연변이들을 수호하는 입장이었죠. 또한 울버린은 오랫동안 자신이 소망하던 과거의 기억을 모두 되찾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의 머리가 오랫동안 세뇌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기억들이 함께 뒤엉키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참고로 울버린 자체는 오랫동안 세뇌를 많이 당했던 캐릭터예요. 그래서 프로페서 X라든지 뭐 웹본 X라든지 수많은 존재들로 인해서 기억이 삭제해졌다 돌아왔다 이런 걸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면역이 생긴 캐릭터예요. 그래서 원작에서도 울버린은 과거 여행을 한다거나 미래 여행을 했을 때 선두 주자로 많이 나서잖아요. 그게
금방 회복되는 힐링 패턴 능력도 있지만 내가 세뇌를 어느 정도 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데이지 오브 퓨처 패스트에도 예, 맞아요. 갔었죠. 그래서 이 꿈에서도 유일하게 자신만 꿈이 가짜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홀로 고군부터 하던 중 지하세계 반란군들과 그들이 데리고 있는 신비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울버린이 만난 소녀는 레일라 밀러로 그녀는 세뇌와 거짓된 현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울버린은 그녀와 함께 반란군과 에마 프로스트의 세뇌를 풀고 에마 프로스트의 강력한 초능력을 이용해서 다른 히어로들의 세뇌를 하나씩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뇌가 풀린 히어로들이 제노자로 향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한편 죽음을 당한 호크아이는 스칼렛 위치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붓는데 우린 친구였어, 팀이었다고. 널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날 죽인 거야? 연기 좋았어. 아 힘들어. 그래서 다시 살려냈잖아! 그러자 이 말에 분노한 호크아이는 결국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스칼렛 위치가 창조한 아이가 호크아이를 산산히 부셔버립니다. 즉 현실조적으로 또다시 호크아이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건 불쌍한 놈이야. 또 죽었어. 두 번 죽은 거지. 한편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으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매그니토는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퀵실버는 스칼렛 위치를 부추겨서 현실 조작을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매그니토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그니토가 이렇게 말하죠. 감히 내 이름을 팔아 무슨 짓을 한 거냐? 넌 그녀를 이용했고 나를 이용했다. 넌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것도 내 이름을 팔아서! 나는 말과 함께 퀵실버를 죽여버리는데 나날이 느는데? 그런가? 이것을 곁에서 지켜본 스칼렛 위치는 퀵실버를 다시 살려내고 그동안의 울분을 토해냅니다. 난 단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랬어요. 화내야 돼. 난 단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돌연변이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돌연변이는 진화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삐천대는 이제 그만! 이라는 말로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돌연변이들의 능력을 없애고 168명만이 겨우 능력을 유지하게 된 세상을 창조했으니 이게 바로 하우스 오브 M이죠. 즉 그녀는 과거 자신이 쌍둥이를 가진 사실을 어벤져스가 숨겼다는 이유로 어벤져스 디스 어셈블드 사건을 일으키고 자신의 목숨과 행복을 위해서 유토피아를 창조한 것도 모자라 돌연변이들의 능력을 대폭 삭제하는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의 여파로 돌연변이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졌으며 남은 존재들은 인간들에게 사냥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과연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이유로 그녀의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유토피아를 창조했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꿈이든 간에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면 불행하게 끝을 맺더라고요. 참고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모두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봤잖아요. 앞에 결과가 안 좋다는 거. 내 꿈만 이루면 되잖아. 내 꿈만 이루어도 벅찬데. 오늘은 매그니토 가족의 탄생 배경과 하우스 오브 M이 일어난 배경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다음엔 하우스 오브 M의 여파로 절망에 빠져버린 엑스맨들을 집중 조명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시고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